참 연휴가 길었고 그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장의 출렁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볼지 하나의 변수들, 이슈들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FMC는 동결이었고요. 테슬라의 실적은 별로였으나 머스크의 발언은 여러 분야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딥시크인데요. 딥시크 때문에 연휴 끝자락에 너무 고생했어요. 관련 이슈들 다 찾아보느라 막 향수 브랜드 딥티크로 막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 딥시크 이슈, 자, 반도체 뭐부터 해서 영향 다 어떻게 받을지 좀 짚어주시죠. 딥시크가 워낙 컸었고 연휴 막판 힘든 게 아니라 연휴 초부터 정신이 없었죠. 네, 우리가 주말에 이제 딥시크가 출시돼가지고 네. 이제 뉴스화 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벼락을 맞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연휴 내내 좀 다양한 뉴스들의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딥시크 충격, FOMC도 충격적으로 받아질 뻔했다가 이제는 둘 다 좀 소강 상태에서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엔비디아는 어제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좀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끝내기는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10% 이상의 하락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네. 우리가 오늘 대응을 아침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표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닥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망치들도 살펴봤는데 뭐 대부분 뭐 무난할 것이다 정도 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그 외의 변수들에게 좀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FOMC도 중요했어요. 사실은 다소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뭐 해석도 가능했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런 문구가 삭제됐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은 예민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그냥 그 얘기는 그닥 의미 없어서 뺀 거야 라고 해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러면서 시장은 다소 수습하면서 분위기는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지명자도 또 한마디 거들었었습니다. 지명자가 나와서 전체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특정 제품만 부과하면 한 가지씩 제품을 놓고 나중에 합의를 해나갈 때 더 시끄럽고 더 싸움이 커질 수 있으니 나 그 일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전체를 다 때려놓고 나중에 합의하는 분위기로 가자.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충격파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와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 조율만 한다면 관세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는 일단은 때리고 시작할 거야 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잠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카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장의 중심 종목이었는데 강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꾸준히 지금 오늘 새벽에도 애플이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좀 무난한 흐름,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시간 내에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테슬라, 램 리서치, IBM 이런 등들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부러진 회사들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고공권에 있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을 예민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대치에 충족을 못하거나 꺾인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매도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기대치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메타랑 뭐 IBM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장은 딥시크라는 명분으로
많이 주도권의 오른쪽. 중심에 있었던, 오를 만큼 올랐던, 뭐 얘가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계기로 훅 빠졌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겁니다. 안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메타 이런 종목, IBM 이런 종목들로 조금 주도권이 조금 어떤 힘의 무게가 조금 흐르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참 대단해요. 실적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 테슬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휴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소화해 주셨고, 딥시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딥시크로 인해서 뭐 반도체, 전력 이런 쪽의 약간의 조정,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크게 다 회복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걸리고요. 이걸로 인해 AI 소프트웨어 쪽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딥시크 관련주들로 뭐 GRT, 뭐 이스페타, 네. 뭐 SNS텍, 뭐 NK전자 등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을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 하나씩. 딥시크의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인공지능과 IT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못 쫓아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이것을 명분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미국, 중국의 목을 조르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카운터 펀치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꽤 센 펀치를. 꽤 센 어퍼컷 정도는 날리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공매도 세력들을 앞세운 뭐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상당히 쫓아와 있음을 전제로 좀 해석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이 대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우리가 또 한 번의 변수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반도체가 얻어맞은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력주들이 정말 더 큰 급락을 줬었거든요. 전력주들도 반도체 IT 기업들 못지않게 굉장히 큰 주도주로서의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여기도 세게 맞았다는 것이 조금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정도로 얻어 맞았습니다. 전력주들 뭐 버너바라든가 원전 관련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버티볼딩스, 이튼 이런 종목들이 아주 큰 하락을 보여주고 지금 조금은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급락 대비해서는 아직 그 급락 갭은 시작도 못한, 급락 갭 맥고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조금 조정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이탈이 나왔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네. 일단은 딥시크 뉴스 봤었을 때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이닉스는 맞고 시작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오늘 빠지냐 안 빠지냐보다는 연휴 직전까지 외국인의 매수의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었거든요.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이 하이닉스 포지션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가 저는 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하루가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꼭 엔비디아를 안 써도 되네라는 해석이 시장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꼭 그 제품을 안 써도 되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물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자기의 이 해법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다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꼭 특히 이번에 이 인공지능 칩과 관련돼서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합니다. 젠슨왕이 또 한마디 했어요. 너네랑 거래 안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적격,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퀄텀과의 불합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삼성에서 손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불편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서 자체로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외부적 아픈데 한 대 때린 격이라서 제가 갖고 있었던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기대감은 이제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삼성전자가 그래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에서도 해석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갭을 올려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여기에 젠슨왕 영어까지 더해져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해석도 가능했었는데 라는 것은 미미한 기대감일 뿐 오늘 반도체는 일단은 얻어맞고 시작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장 막판에 이제 어떻게 외국인의 수급이 장 막판에는 좀 돌려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딥시크 이슈로 전력주들이 우르르 두드러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동반 하락해서 만약에 원전주들이 뉴스케어 파워가 하락한 것 때문에 원전주들이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전은 그냥 자기네 갈 길을 갔지만 특히 SMR로 집중해서 갔지만 최근에 한국의 원전주들이 올랐던 것은 그 이슈로 올라온 것이 아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와 관련돼서 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 플러스 중동 국가들에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이라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플러스 알파 미국의 데이터 센터 SMR 이것과 관련돼서 함께 엮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원전주가 하락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동안 담지 못했던 분들에게 매수 기회로 저는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딥시크 관련주 분야 이제 막 이제 당조 정보 이거 또 찾다 보니까 별 종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GRT라는 종목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여기에 관련돼서 코스닥 상장된 기업인데요. 중국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들을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사양이 낮아져도 된다라는 여기에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중국향인데 저사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SNS텍 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된 이런 또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애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잡아갔었을 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들이 조금 이번에 딥시크와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는 어쨌든 지금 중국이 치고 나간 거잖아요.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는 것이 진짜로 사실로 입증된다면 중국향 장비주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넥스틴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은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85%에 달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작년에 중국 매출 비중이 80%가 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반도체가 좀 이렇게 불편해진 상황에서 나만의 매력을 발산해낼 수 있는지 오늘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들 종목은 개별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투자 시기는 그리 길지 않게인 거죠. 왜냐하면 단순 중국 비중이 높은 얘는 앞으로 불편한 뉴스가 나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갈고 중국을 때리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들어가는 뉘앙스로 여기다 장비 주는 회사도 안 되라는 악재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의 매출 향만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로 갑니다.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 뭔가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쪽으로 몰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판매가 부진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주가 위치에서 좀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믿어줘요. 나 이번에 6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 출시할 거야. 그리고 로보택시도 많이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한국 증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상황은 아닌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것과 관련된 호재성으로 한국 증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IT 산업 내에서 반도체가 좀 주저할 때 좀 안 그래도 테마에 목말라 있는 시장에서 테마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뭐 자율주행은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지켜볼 만하다. 좀 덩치가 큰 종목이라서는 현대오토에버, HR 만도를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여겨보시는 섹터로 넘어가 보면 통신 장비 이 이야기도 요즘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1월부터 이제 통신 장비 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서 또 상승률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 상승률 90%예요. 사실 솔리드 때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솔리드는 이제 다른 이슈로 양자 이슈로 이제 간 거라서 그래서 이게 양자 이슈로 구분을 지어서 봐야 되나 했는데 그 외에 이제는 통신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신은요 기업 민간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부 투자 사이클에 준하는 기업이라서 약간 경기 민감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했었으면 땅에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하면 결국 이것을 날르는 것은 통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뭐가 돼 자율주행도 통신이고 앞으로 로봇도 통신이 중요한 시대가 될 텐데 우주항공으로서 하늘에서 쏘아준다고 한다면 밑에서도 맞춰주는 인프라 투자. 트럼프 1기 때 공약 1번이 인프라 투자였고 거기에 중심이 이제 사실은 통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KMW가 10배 올라서 주도주에 있었는데 실제로 맞아요. 통신 사업 투자가 안 하면서 이제 다시 뭐 지금은 아예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자리에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 종목은 일단은 단독 대장으로 난 내 길 갈래 하고 해서 이제 넘사벽에 있는 종목이 이제 HFR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후발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RFHIC, 그다음에 뭐 솔리드는 이미 양자의 이슈로 출발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서 이제 나도 그러면 이제 가야지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종목들이 머큐리, 이노와이어리스, KMW, 삼지전자 등 종목들로 이제는 종목의 확산군으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슈 측면에서 통신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종목의 확산이 더 일어나서 후발 주자들까지도 한 번 더 일어서 주길 바라보도록 하죠.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